효과 빠른 부동산 핫 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뉴스 시간입니다. 6월 넷째 주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GTX C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은 벌써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이 잠겼습니다. 김부선 논란을 빚은 GTX D 노선 등 서울 경기 곳곳 집값이 광역교통망에 따라 급격히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일 경기도 안산 상록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주말 사이 시세가 떨어진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매물 내놓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세도 20평대 기준으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GTX C 계획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집값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김포는 지난해 GTX D 노선 기대감에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지난해 11월 셋째 주 기준 주간 상승률이 무려 2.73%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GTX D 노선이 이른바 김부선으로 축소된다고 발표되자 상승세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GTX C 노선 편입 여부가 불확실한 경기도 의왕도 올해 누적 상승률만 전국 최대인 20.22%가 올랐지만 주말 사이 매물을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5주째 나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론의 영향으로 단기간 폭등한 아파트값이 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0.07%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 마이너스 0.1% 이후 한 차례 보합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5주 연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시도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이 유일합니다. 실거래가도 내림세입니다. 세롬동 새뜸마을 1단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지난 8일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1월 9억 3천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1억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 전용 85제곱미터도 지난 12일 7억 4천만 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보다 1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세종시 아파트 입주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데다 단기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돼 조정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소담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 아파트 매입을 염두에 뒀던 실수요자의 경우 차라리 대전이 싸다며 인근 지역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을 확대합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 원 이하였으나 9천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우대 혜택에서 LTV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는 50%, 조정 대상 지역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 공급대책 발표 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공공개발 사업의 새 아파트 입주권 제한 시점이 이달 말쯤으로 바뀝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입주권 제한 조치가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 시점만 4개월 정도 늦췄을 뿐 개발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사 대책의 사업 구조와 인센티브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7건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우선 공급권 부여 제한 시점을 기존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공공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샀고 계약 시점에 해당 지역이 공공개발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더라도 취득 시점이 기준일 이유라면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을 돌려받는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23조 원 규모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여부를 결론내는 가운데 지상 도로 부지를 주택 공급이나 공원화 등으로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 등 지하화 구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등 입체화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습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확정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경부고속도로 강남에서 동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여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실화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3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지하화에 따른 서울 강남권 집값 촉매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용역 등 이슈화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한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